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수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상 관계로 유미카에서 못해드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버지 하면 딱 생각되는 그 TV 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놀랍고 신기하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취재하는 프로더라고요. 이거를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에 계셨으면 저 프로에 나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제 탈북 스토리를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아버지는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이시고 1930년생이에요. 대한민국에서 20살 때 6.25 전쟁에 참전해서 어느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서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북한군에 이제 포로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가서 아오지 탄광, 이제 탄광에서 이제 평생을 보내시게 됩니다. 아버지 20대, 30대 쭉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42살 되는 해에 광산에서 폭발 사고로 두 눈을 잃게 됩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저희한테 해주는 말씀이 아버지가 다쳤을 때 상태가 산불이 났을 때 우리 나무가 그러니까 나무가 불에 타서 이렇게 통나무가 쓰러져 있는 그런 상태였대요.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이 아니고 그냥 통나무가 불에 타서 쓰러져 있는 그런 상태였대요. 아버지 42살이면 되게 젊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임신한 상태에서 졸도했대요. 아버지가 42살 당시에 갑자기 눈을 보지 못하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대요. 그래서 괴롭힌 게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괴롭혔냐면 계속 자살하겠다고 그랬대요. 뒷꽁무니에 밧줄을 이렇게 걸고,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뒷산에 있거든요. 그 야산에 가서 나는 목매달아서 죽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좀 괴롭혔었대요, 엄마를. 근데 엄마는 임신한 몸으로 아버지를 쫓아가면 아버지가 확 밀쳐냈고, 그래서 밀쳐서 엄마는 엄마대로 그 높은 곳에서 이제 들들들들 구불렀었대요. 그리고 막 무릎에 피도 나고 했는데 아버지는 보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속을 많이 태웠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마음을 잡게 됐냐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했대요. 이 아버지 보고 남은 인생은 손끝이 눈이 돼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대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도 아버지를 도와드렸고 아버지도 이제 내 손끝이 눈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셨더라고요. 그리고 탄광에 무슨 직장이 있었냐면, 왜 북한은 배급제잖아요.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제 세대주 역할을 해야 그 밑에 아이들이, 저희 이제 자녀가 5명이었는데 5명이 배급을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치니까 엄마가 세대주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됐는데, 어떤 직장이었냐면 영예탐부 공장이라고 탄광에서 다치는 사람들만 모여놓은 공장이 있어요. 거기 공장에서 어머니가 있잖아요, 항아리를 만드는 곳에서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못이 있잖아요. 그 광산에서 보면 못을 많이 사용했나 봐요. 모리가 없는 쇠줄을 이렇게 이제 다 절단한 거를 엄마가 머리에다 이고 집으로 와요. 오게 되면,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못 기계를 집에다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그 못에 모리를 만드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모리를 만드는데 사실은 왼손으로는 기계를 돌리고, 이 못을 만들어야 되는 쇠줄은 중간에 고마가 양쪽에 있고 중간에 얘를 집어넣고 머리를 만들려면 망치로 두들겨야 되고 따당 하고 이렇게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쫙 하고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동그랗게. 근데 아버지 처음에는
보지 못하니까 익숙하지 않잖아요. 아유, 본인이 손을 그렇게 두들겼대요. 왼손을 오른손으로 하다가 잘 맞추지 못해가지고 자기 손을 그렇게 두드렸대요. 근데 아버지가 인내심이 좀 강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버지가 만든 그 못 제품이 공장에 가져가게 되면 다 불합격이었대요. 머리가 원래는 중간에 동그랗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한 거는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삐뚤고 왼쪽으로 삐뚤고 막 안 나오기도 하고 머리가 생기다가 말기도 하고 막 이랬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져갔던 제품은 그냥 다 오작 그렇게 해서 이게 한 6개월 동안에 아버지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신 덕에 어머나 6개월 이후에는 아버지 제품이 단 한 개도 오작이 없이 100% 성공했대요. 그래서 이야, 공장에서 그랬대요. 이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못이 맞냐고 그렇게 놀랄 정도로 아버지가 이제 성실하게 했었대요. 이제 그거를 일단은 미완성품을 어머니가 머리로 이고 집으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완성이 된 거는 또 머리를 이고 출근할 때 또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아버지한테 일을 시켰대요. 근데 그 일을 시킨 이유는 아버지가 일이 없으면 명이 짧아진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비록 옆에서 봤을 때 안타깝고 손에 피도 나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명대로 살 수 있게끔 일을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일을 이제 꾸준히 하시다가 그 이후에는 어떤 계기로 일단은 그 일은 그만두시고 뭘 하셨냐면 축산을 했어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양, 염소, 그리고 토끼, 이렇게 풀하고 바꿀 수 있는 애들을 이제 집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맨 초창기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계속 산으로 오르고 내리고 했었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길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산에 가면 어디가 풀이 많고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된다. 그리고 가는 길에 이제 돌도 있을 거고 또랑도 있을 거고 이런 걸 피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익숙할 때까지 이 길이 어디로 가면 도랑이 있고 어디로 가면 바위가 있고 이걸 익숙할 때까지 제가 모시고 다녔어요. 아침에는 아버지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는 학교 갔다 와서 책가방 던지고 아버지 어떻게 잘 계시나 하고 막 뛰어서 산에 갔었어요. 근데 갈 때 그냥 혼자 가지 않고 동네에 친구들 한 10명 정도 데리고 가요. 야! 우리 아버지 산에 가자! 이렇게 애들이랑 가면 뭐라고 꼬셨냐면, 그때는 개암이 막 한창 개암이 열렸어요. 근데 개암이 얼마나 맛있어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때 먹을 게 막 흔하지 않을 때니까 이제 가서 우리 아버지 산에 가면 개암이 엄청 많다 하고 애들을 꼬셔서 한 10명 정도 데리고 이제 산으로 간 거예요. 산으로 가서 보니까 가는 길에 제가 개암나무가 어디가 많은지 다 위치를 알거든요. 하도 다녀가지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기서 개암 뜨더라 하고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보니까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겨울에도 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여름에 그 풀을 이렇게 낫으로 다 베시더라고요. 낫으로 베서 그 자리에 벤 자리에 그대로 눕혀놔요. 그러면 얘가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자기가 이 풀들이 말라요. 그러면 마른 풀을 하나하나 챙겨서 아버지가 지게에 메고 와요. 그게 이 염소 양들이 겨울에 먹는 이제 식량이 되는 거죠. 겨울에 먹는 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항상 마른 풀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어요. 저희 집에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서 탄강 마을은 하모니카 주택이라고 10세대예요. 10세대가 쭉 줄 맞춰서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거든요. 10세대. 또 다음에 10세대, 10세대, 10세대 이런 식으로 아마 집단적으로 무리 배치 탄광에 받아서 아마 그렇게 지었었나 봐요. 예, 그랬는데 10집에서 가장자리 집이었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텃밭도 좀 어느 정도 좀 있고, 그리고 창고도 지을 수 있어요, 집 옆에. 예, 그 이제 그 창고 지붕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산에 가서 해온 풀들, 마른 풀들 산더미 같이 아버지가 쌓아놨어요.
안 그러면 겨울 내내 먹을 게 없잖아요. 염소 양들이. 예, 요렇게 키워서 아버지가 봄이 되면 얘네 새끼를 낳더라고요. 이제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거를 시장에다 이제 어느 정도 키워서 시장에 팔고 이렇게 해서 살림에 보탰고, 양 같은 경우는 양 털을 잘라요. 이렇게 털을 잘라서 털을 이렇게 깎아요. 털을 깎아서 그거를 털을 가공하더라고요. 이렇게 양털 빗을 빚는 양털 빗도 있었어요. 저희 집에 양털 빗에 빗을 빗어가지고 어머니가 물레로 이렇게 무슨 털로 실을 빼더라고요. 엄마가 실을 빼서 그거로 수건을 떠요. 겨울에 이제 북한은 춥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머리에다 이렇게 쓰고도 다니는 그런 수건을 이제 어머니가 막 손으로 떠서 팔았거든요. 주변에 이제 원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생활에 보탰고, 그 이후에, 북한에 또 뭐가 있냐면, 토끼도 같이 키웠었는데, 토끼는 저희 딸만 5명이잖아요. 학교에서 토끼 가죽을 제출하라는 과제가 있어요. 학생 한 명당 한 학기에 몇 개, 5개, 예를 들어 5개, 그럼 1년에 10개 바쳐야 되잖아요. 학교에다. 그래서, 토끼 가죽이 안 되면, 토끼 가죽이 그렇게 없는 경우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토끼가 새끼를 뺀 산토끼를 학교에다 바쳤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 요 산토끼 한 마리당 가죽 10개, 이렇게 대체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차피 키워야 돼. 이 토끼는 집집마다 키웠었던 것 같아요. 그 토끼 가죽을 이제 학교에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우리 언니들도 이제 학교에 갔다 오게 되면 토끼 풀을 뜯어서 토끼를 키우던, 예, 그 생각이, 예, 납니다.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뭐냐면, 양하고 염소를 키우면서 강아지도 한 마리 키웠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강아지가 어머나 염소하고 양을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얘들이 막 길에서 이렇게 산으로 가는 길이 쭉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길에서 조금만 이탈하면 걔가 가서 그걸 이탈 못하게 자기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던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개가 성장해서 어느 날 계속 이 무리하고 같이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같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아버지랑. 근데 걔가 안 보여서 제가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걔가 임신했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얘가 산에서 분명 새끼를 낳구나. 그래서 새벽에, 야 막내야 가보자 산에. 그래서 예 아버지 하고 아버지 손 쥐고 갔어요. 산에 막 갔더니 아버지가 막 찾더라고요. 그 개를 막 이름 부르면서 막 찾으니까 진짜 걔가 그 산에서 아버지한테 마중 나오는 거예요. 막 꼬리 저으면서. 근데 아버지가 걔를 만져보더니 배가 훌쭉하대요. 임신했던 게. 너 어디다 새끼를 낳구나. 가자 앞서라. 이러니까 걔가 말 다 알아듣고 자기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가봤더니 웅덩이를 요렇게 파놨는데 거기다 새끼를 9마리나 낳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만져보더니 여기다 새끼를 낳았구나 하고, 아버지 갈 때 이렇게 보자기를 챙겨서 갔거든요. 그래서 보자기를 펴서 네 새끼들 여기다 해서 빨리 집에 가자 하고 한 마리 거기다 옮겼어요. 그리고 얘를 꼭 안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근데 새끼가 집으로 가자. 걱정하지 마라. 집에 가서 키워야지. 너 어젯밤에 내려오다가 급해서 여기다 낳았구나. 이래가 아버지가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개를 쓰다듬으면서. 예, 그래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얼마나 예쁜지. 9마리니 그거 보면 다 키워서 팔면 이것도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가축을 집에서 아버지가 하다 보니까 짐승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축산을 하면서 저녁에는 꼭 우유를 짜요. 염소가 이제
이렇게 새끼 나게 되면 우유가 나오잖아요. 항상 이 우유를 밥을 해내고 이제 그 누룽지를 이제 긁어내고 거기다가 작은 이제 이런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에다가 염소 2마리였거든요. 이제 그 젖을 짜면 꽤 많았어요. 한 2리터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끓여가지고 어릴 때 제가 아마 그래서 성장했나봐. 북한에 했나봐요. 북한에 무슨 키 클 일이 뭐가 있겠어요.营養이 부족한데 저희 언니들은 저보다는 다 키가 작아요. 근데 저는 북한에서 160이면 여자 키가 160이면 정말 좀 많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진짜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염소를 키우면서 내가 우유를 한참 클 나이잖아요. 이제 우유를 주기적으로 먹어서 키가 크지 않았나 이런 또 아버지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